charismatic.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새로운 에피소드로 다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카리스마틱에서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채널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정성과 정확함으로 참여하여 여러분께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다른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을 전하고 우리가 더 강하고 더 나아지도록 계속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시작할까요? 시작해요. 혹시 당신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살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보이지 않는 감옥이요? 네, 느낄 수 없는 창사를 만지고 본 적 없는 주인을 따르는 거죠. 내 선택이 내 것이라고 믿지만 과연 그럴까요? 아, 그 말씀이시군요. 사실 500년도 더 전에 마키아벨리가 바로 그 점을 지적했죠. 세상이 어때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는가? 네, 바로 그거죠. 인간은 도덕이 아니라 힘, 두려움, 욕망 같은 아주 원초적인 것들로 움직인다는 걸 간파한 거예요. 맞아요. 정직하고 열심히 살면 보상받는다고 배우지만 현실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당신의 삶을 은밀하게 조종하는 7가지 마키아벨리적 법칙을 한번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건 그냥 흥미로운 심리학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 계층 구조를 움직이는 운영체제 같은 겁니다. 운영체제요? 네. 오늘 이 대화가 끝나면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을 예전처럼 볼 수 없게 될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움직이는 졸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게임판 전체를 보는 플레이어가 될 것인지 선택해야죠. 그럼 그 첫 번째 법칙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법칙은 바로 존재감의 경제학입니다. 존재감의 경제학? 네. 흔히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항상 그 자리에 있고 메시지에 바로 답장하고 모든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의 증거라고 배우니까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당신을 값싼 사람으로 만든다니 이 부분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핵심은 가치가 친절함이 아니라 희소성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희소성이요? 네. 물은 생존에 필수적이지만 너무 흔해서 그 가치를 잘 모르죠. 반면에 다이아몬드는 사실 쓸모는 없지만 희귀하기 때문에 모두가 갈망하고요. 아, 당신이 항상 거기에 있다면 당신은 물이 되는 거예요. 필수적일 순 있지만 존중받지는 못하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고양이와 실뜨기 이론이랑 같은 거군요. 오, 정확합니다. 실을 가만히 두면 고양이는 흥미를 잃지만 살짝 뒤로 당기면 미친 듯이 달려들죠? 바로 그겁니다. 이걸 전략적 부재라고 불러요. 의도적으로 당신의 존재감을 조절하는 훈련이죠. 모든 약속에 나가지 않고 모든 연락에 바로 답하지 않음으로써 일종의 공백을 만드는 거예요. 공백을요? 네, 자연은 본능적으로 공백을 채우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호기심과 관심으로 채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당신의 존재감을 딱 20%만 줄여보세요. 메시지 답장을 조금 늦추거나 모든 모임에 참석하는 대신 한두 번은 빠지는 거죠. 아, 늘 오던 연락이 어떻게 긴급한 요청으로 바뀌는지, 당신의 부재가 어떻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지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존재감을 줄여서 오히려 가치를 높인다. 그런데 두 번째 법칙을 보면요. 영웅이 아닌 필수적인 존재가 되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아, 그게 바로 첫 번째 법칙이랑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받는 영웅이 되려고 해요. 그렇죠.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네, 하지만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영웅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 필요가 없어지면 잊힌다. 너무 냉정하게 들리는데요. 냉정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이게 현실이라고 말했죠. 현명한 군주는 신하들이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항상 자신을 필요로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관계를 애정이 아니라 의존성 위에 세우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회사에서도 비슷해요. 일 잘하고 인기도 많지만 누구든 대체할 수 있는 직원은 예산 삭감 때 가장 먼저 떠오르죠. 맞아요. 반면에 성격은 좀 그래도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안 잘리잖아요. 정확합니다. 안전함은 사랑받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데 있어요. 당신의 부재가 상대에게 고통을 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나만 아는 기술을 갖는 거고요. 그렇죠.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불안을 잠재우고 혼란 속에서 명확함을 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안정성의 원천이 되면 그들은 당신을 잃을 수 없게 돼요. 알겠습니다. 희소성을 만들고 의존성을 만들고 결국 상대방의 인식을 관리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 목표나 계획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는 건 어떤가요?
보통 목표를 주변에 알려야 동기부여도 되고 좋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정직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세 번째 지점입니다. 나 사업 시작할 거야. 올해 10kg 뺄 거야. 라고 말이죠. 네, 많이들 그렇게 하죠. 근데 그 결과가 어땠나요? 대부분 흐지부지 됐던 것 같은데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계획을 미리 말하는 건 최소 세 가지 방식으로 당신을 약하게 만들어요. 첫째는 조기 도파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조기 도파민 보상이요? 네.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하고 칭찬하면 뇌는 마치 목표를 이룬 것처럼 도파민을 분비해요. 그래서 실제 행동할 동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아, 그래서 말만 하고 나면 괜히 뿌듯해서 행동은 안 하게 되는군요. 그렇죠. 둘째는 주변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방해를 유발해요. 당신의 야망의 위협을 느끼거든요. 셋째는 당신은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제가 뭘 원하는지 상대가 알게 되니까요. 네, 그걸 이용해서 당신을 조종하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당신은 닫힌 책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행동이 유일한 선언이 되게 하세요. 진짜 의도는 안개 속에 숨기는 겁니다. 상대가 당신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막기에는 너무 늦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단 한 번의 공유만으로도 저희 팀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이 전부 심리 게임에 대한 거네요. 특히 인간관계에서 이 법칙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해요. 물론입니다. 네 번째 법칙은 당신의 모든 인간관계를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관계요? 네, 바로 감정적 비대칭성의 법칙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덜 신경 쓰는 사람이 관계를 지배한다. 그냥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최소 관심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관계에서 더 많이 불안해하고 더 매달리는 쪽이 힘의 균형을 깨트리고 약자가 된다는 이론이거든요. 아, 당신의 그 간절함이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는 나는 가치가 낮다는 신호로 읽히고 결국 상대를 밀어내게 되죠. 당신이 누군가를 당신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면 그는 결국 새로운 세상을 찾아 떠날 것이라는 문장이 떠오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통제권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죠? 감정적 비대칭성을 터득해야 합니다. 이건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언제든 놓아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 내면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만들어야 해요. 상대가 멀어질 때 쫓아가지 말라. 네. 당신이 추격을 멈추면 바로 그 순간 게임의 역학이 바뀝니다. 불안감은 당신에게서 그들에게로 옮겨가죠. 감정을 통제하는 것,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특히 다섯 번째 법칙,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더 그렇죠. 맞아요. 그 착한 마음이 사실은 더 큰 고통을 만든다는 게 이 법칙의 핵심입니다. 마키아벨리는 해악은 한 번에 가해야 고통이 덜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정반대로 하죠. 헤어질 때 친구로 남자고 하거나 직원을 해고하면서 헛되이 희망을 주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그건 친절이 아니라 고문이에요. 갈등을 질질 끌면서 상처를 계속 덧나게 하는 행위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외과 의사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신체 일부가 썩었다면 마사지하지 않죠. 단번에 잘라내죠. 네, 깨끗하고 무자비하게요. 그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그래야만 진짜 치유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당신 삶의 썩은 부분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협상하지 말고 단번에 내리치십시오. 알겠습니다. 단호한 결단력. 그런데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가려면 우선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줘야 하잖아요. 책을 표지로 판단하지 말라. 이게 현실에서도 통할까요? 그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거짓말 중 하나일 겁니다. 여섯 번째 법칙은 바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목을 받아라. 주목을 받아라. 네, 현실에서 표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유일한 것이에요. 세상은 실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에게 보상하는 게 아니라 가장 눈에 띄는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권력은 일종의 무대 예술이라는 말이 인상 깊었어요. 정확해요. 당신의 외모, 목소리 톤, 당신이 머무는 공간, 이런 것들이 전부 사람들의 무의식에 직접 말을 거는 언어입니다.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냥 배경 속으로 사라져요.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군요. 네, 남들과 다르게 행동해서 자신을 차별화해야 합니다. 모두가 소리칠 때 당신의 무기는 침묵이 될 수 있고 모두가 편하게 입을 때
당신의 무기는 완벽한 정장이 될 수 있죠. 아, 당신의 걸음걸이, 말투, 하나하나가 당신의 브랜드를 만듭니다. 저기 같은 군말을 없애고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가 아니라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스스로 이미지를 정의하지 않으면 적들이 나를 정의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당신에게 친절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법칙들을 쭉 들어보니까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시간과 관련된 건가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마지막 7번째 법칙이 바로 앞선 모든 것을 연결하는 타이밍의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통제력이요? 네. 아마추어는 항상 서두릅니다. 울리는 이메일에, 상대의 모욕에 즉각 반응하죠. 하지만 서두름은 당신에게 통제권이 없다는 걸 세상에 광고하는 것과 같아요. 아, 마키아벨리는 행운을 거친 강에 비유했어요. 우리가 강 자체를 통제할 순 없지만 언제 배를 띄울지는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들은 대부분 조급함 때문에 저지른 것들이었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인내는 미덕이 아니라 강력한 무기예요. 무기요? 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할 때 즉시 반응하는 대신 그를 가만히 쳐다보며 불편할 정도로 침묵을 길게 늘어뜨려 보세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힘의 균형은 당신에게로 넘어옵니다. 사자가 눈에 보이는 모든 영향을 쫓지 않는다는 비유가 와닿네요. 네. 사자는 에너지를 아끼며 완벽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감정적인 서두름을 멈추고 게임판 전체를 조망하세요. 당신이 시간을 통제하면 결국 결과를 통제하게 될 겁니다. 오늘 나눈 7가지 법칙들 정말 강력하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불편한 마음도 들어요. 우리가 배운 착한 시민의 덕목과는 정반대잖아요. 그럼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죠. 당신에게 그 덕목들을 가르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당신이 강력해지길 바라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순종적이길 바라는 사람이었을까요? 듣고 보니 서늘해지네요. 사회는 구조적으로 순종적인 양을 필요로 합니다. 털을 깎기도 쉽고 잡아먹기도 쉬우니까요. 이 법칙들을 적용한다는 건 그 무리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과 같아요. 당연히 비난을 받겠죠. 차갑다, 계산적이다 같은. 네, 감수해야 할 구애다. 하지만 대안은 이 법칙을 이미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의 희생양이 되는 것뿐입니다. 망치가 될 것인가 아니면 모루가 될 것인가의 문제네요. 맞습니다. 이 법칙들을 실행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존중을 받겠지만 덜 이해받을 수 있어요. 더 많은 통제권을 갖겠지만 더 외로워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게 진정한 자기주권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이 법칙들을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죠? 그럼요. 실행 없는 정보는 그냥 지적인 유희에 불과하니까요. 진짜 시험은 실행에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진짜 전쟁은 거창한 곳에서 벌어지지 않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 바로 받지 않고 버티는 그 순간, 감정적인 문자를 보내고 싶을 때 침묵하는 그 순간, 바로 거기에 진짜 전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지점에서 실패하고 안전한 자신의 과목으로 돌아가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습니까? 아니면 이 토끼굴이 얼마나 깊은지 끝까지 따라가 볼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어쩌면 그 입구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짧은 댓글을 남기고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분과 공유해 주세요. 모든 공유가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카리스마틱 구독을 잊지 마세요.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카리스마틱과 함께하세요. 카리스마틱